부모는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겠다고 한 말이 자녀를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 사춘기 자녀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을 쾅! 그럴 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기 때문에 다정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지. 독립적인 사고나 독립적인 결정을 원하는 자녀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 허당 엄마입니다. 엄마,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너가 알아서 해. 예? 어때? 아하.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었어요? 놀랬지?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어때? 그 말 들으면 기분 어때? 상처 되는데요? 그치? 네. 근데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이건 어때? 내가 진짜 알아서 해도 되나? 약간 의구심도 들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엄청 다르다 느낌이. 너가 알아서 해 라는 거는 자녀를 불안하게 하는 말이 되고, 너가 한번 해봐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테니까 너가 한번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니? 이런 때 우리가 많이 쓰거든. 네. 너가 알아서 해 라기 이전에 굉장히 교육적이고 상당히 통제적인 부모님들이 교육을 열심히 하다가 자녀가 독립을 원하는 순간이 오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약간 단절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돼. 이때 자녀는 불안감을 느끼거든. 그때 자녀는 마음속으로 뭘 느끼냐면 너가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나는 너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들리는 거지. 말은 너가 알아서 해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 말을 들어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할 수 없이 너를 네 맘대로 하게 해버리는 건데, 그 속에는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너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가 포함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인 거야. 그러네요. 만약에 그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도 너가 알아서 해라고. 그렇지. 그것까지 포함된 거네요. 응, 책임도 다 너가 져. 이런 거지. 그러면 자녀는 두렵잖아. 그걸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 해도 결과는 자녀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언어라는 거지. 그리고 자녀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를 포기하게 하는 거지. 독립적인 사고나 독립적인 결정을 원하는 자녀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 그래, 너가 한번 해봐. 어때? 거기다 조금만 더 뭔가 안심을 시켜주는 말은 없을까요? 너가 한번 해봐. 엄마가 너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테니 이번에는 너가 한번 해봐. 어때?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않니?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또 어색하기도 하죠. 그렇지. 쉽지가 않아.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자녀가 뭔가 독립적인 것을 원했다라고 하잖아. 그 언어가 부모로 하여금 이렇게 다정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보통 한다. 3살쯤 되면 아이들이 내가 이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럴 때는 막 귀여워서 어구 이래. 네. 7살쯤 돼서 내가 해볼래. 내가 할 테야. 이러면 그것까지는 괜찮고 귀여워. 조금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사춘기 자녀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을 쾅! 그럴 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기 때문에 다정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사춘기 자녀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할까 해. 이거는 아이는 거절로 말을 했지만 부모는 거부로 느끼는 거지. 거절과 거부의 차이가 뭐죠? 거부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그리고 집단과 개인 사이에 뭔가 요구를 물리치는 걸 말하거든. 그런데 거절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무엇인가 요구하거나 제의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걸 말을 해. 그런데 이 거부가 개인에게 쓰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 어떻게 느껴지냐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부모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사건의 거절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존재를 거부하는 느낌을 받은 거야. 부모로서의 어떤 존중도 사라졌구나까지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지. 부모의 권위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로 느낀 거지. 그런데 사춘기의 자녀는 그런 뜻은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대부분 거절을 한 거야. 그 사건을 그만 나의 영역을 침범하세요. 아니면 나한테 뭔가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또
또는 내 마음대로 한번 이거는 해보고 싶어요 였는데 부모는 그게 부모 존재를 거부한 걸로 느껴서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앞에 말한 것처럼 다정하게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않니? 그러네요. 그러면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단절되는 느낌을 서로가 느끼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사춘기 자녀가 이걸 한 번만 말하겠니?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겠니? 그럼 할 때마다 겹겹이 벽이 쌓이겠네요. 그게 계속 모여가지고 소통을 아예 방해하는 거지. 어느 순간 그냥 서로 대화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녀가 부모를 잠시 거절했는데 부모가 거부로 느껴서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마음상에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자녀는 어느새 마음이 풀렸어. 다가가서 소통해보려고 했는데 부모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번에는 부모가 거절을 한 건데 자녀는 또 이번에 거부로 느낀 거지. 그러면 또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거부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서로가 했던 방식은 거절이었는데 상대가 느낀 건 거부로 느꼈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가정들이 꽤나 많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 사춘기 때 안 그런 것 같아? 저도 그렇게 했겠죠. 너 꽤나 했지. 전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보다 훨씬 더 거부 느낌이 안 드는 언어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이런 언어야. 근데 사춘기 자녀가 이 언어를 쓰냐고. 그런 고급의 표현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부모가 이거는 거절이지 거부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요즘 그런 말 꽤나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싶어. 네. 그런데 엄마 이제 엄청 애썼어. 엄마가 너희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잘 해볼게.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그게 그 뜻이었어요? 그렇지. 저는 상당히 완곡해서 그냥 괜찮은 말인가 보다 했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싶었구나. 내가 알아서 할게 많이 하고 싶어. 니네 은근히 잔소리하고 간섭하거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는 엄마를 염려해서 도와드릴게요라. 맞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나는 엄청 간섭과 잔소리로 들리니까 순간 살짝 내가 너희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지. 오, 그게 그 뜻이었구나. 너 몰랐어? 몰랐어요. 내가 특히나 너한테도 하지만 누나한테도 많이 하거든. 왜냐면 누나가 엄마가 굉장히 늙었다고 생각하고 애써서 굉장히 도와주려고 한다. 그리고 막 엄마 피곤하면 닌게를 맞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나이가 된 거야. 그전에는 딸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이 누나를 지배했다면 이제 누나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아내의 삶이 이렇고 엄마의 삶이 이렇고 여자의 삶이 이렇구나를 누나가 알게 되면서 엄마를 굉장히 챙기거든. 네. 근데 나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마음으로는 평소대로 해. 그러고 싶어. 근데 누나가 변해가는 게 눈에 보여. 점점 여인의 삶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엄마의 삶을 이해하더라고. 네. 그러니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나한테는 잔소리처럼. 그래서 쟤 갑자기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말도 그 뜻이야. 저한테도 꽤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근데 되게 뭔가 안심이 되고 엄마가 잘 이해하셨나 보구나. 그러니까 내 어떤 걱정되는 부분을 엄마가 충분히 이해를 하셨구나 하고 저는 그냥 안심을 했는데 그게 그냥 잔소리 그만해라 그거였구나. 그거 어때? 좀 줄일 수 있겠어? 근데 그 표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자녀가 이럴 수 있냐는 거야. 아무래도 사춘기라는 그래. 그 특성상 그 정도로 성숙하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 그거는 60대인 엄마가 하는 얘기고. 30대인 저도 지금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앞으로 노력해볼게요. 그래, 너도 그렇게 노력해줘. 네. 엄마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자녀에게 그래도 가르쳐주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난 너한테 굉장히 서운하고 슬프고 외로워.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해주겠니? 라고 해서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을 요청하는 거지. 알려주는 거구나. 그렇지.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데 거부당한 부모가 그 말이 나오겠냐고.
이걸 언제 하느냐? 가족회의 시간에 하면 되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서로 많이 어려운데 다른 가정들도 어렵지 않겠어? 그렇죠. 소통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려운 거니까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다 MBTI로 사고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속에 감정형이 한 명 있었다면 더 섬세하게 소통을 해야 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보통 가정에서 어머니가 감정형이거나 자녀가 감정형이거나 사고형 속에 감정형의 가족이 한 명 정도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 허당 엄마, 오늘은 너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의 의미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서로 조금 다르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네, 엄마 걱정 안 시키게 소통을 잘 해볼게요. 그래.